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5장 스트링과 파일 입출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요거의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뭐 그렇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30 슬라이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끊어끊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입출력 라이벌입니다. 표준 입출력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배웠듯이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함수들을 표준화시키고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C 언어에서 표준 입출력 라이벌이 제공하고 있고, 이걸 이용하면 보조 기억 장치의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놓으면 뭘로 생각을 했냐면 USB, 옛날에는 디스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프로피 디스크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오거나 그 하드에 파일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조가 있으면 보조의 반대말이 있겠죠. 주기억 장치.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주면 이 주기억 장치에 대해 메모리 공간을 잡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은 보통은 바이너리, 이진수 또는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는 바이너리 관련 함수를 사용해야 하고 문자 형식은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이너리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이너리 데이터는 데이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 그 자체로 취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A의 바이너리 속성은 A의 아스키 코드 값, 대문자 A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65죠. 65가 들어있는 1바이트 크기의 정보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는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로 처리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속성은 숫자를 아스키 코드 값을 반환해서 사용하고요. 자, 알파벳 A를 문자열 속성에서는 A라고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속성과 문자의 속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여기 문자 배열이 있습니다. 자, 문자 배열인데 8바이트를 잡았네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A, B, C라고 넣고 그 다음에는 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3개의 바이트는 A, B, C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다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바이너리 속성 경우에 컴파일러는 8바이트를 인식을 하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바이너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으로 A가 65니까 B가 66, 67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의 속성으로 보게 되면 넓은 자의 의미, 0이 넓은 자예요. 이게 끝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0을 만나는 순간 끝이구나 라고 해서 그 앞에까지만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의 데이터 크기를 3바이트로 즉 A, B, C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가 바이너리 속성으로 보느냐 문자의 속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즉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크기가 얼마냐 라고 하면 8바이트로 인식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게 끝이 있으니까 끝 전까지만 인식을 한다고 보면 3바이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속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데이터 크기입니다. 자, 똑같은 문자별 테스트라고 하는 걸 선언해주고 그거의 초기 값을 ABC, ABC 0으로 넣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C 0, 0, 0, 0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8바이트니까. 물론 이것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65, 66, 67이 들어가겠지만 자, 여기는 뭐 A 똑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바이너리 속성으로 사이즈 오브를 함수를 취해주면 요 결과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이 전체 크기인 8바이트가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있죠. 우리 문자열 처리하는 함수 그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여기에 뭐 string copy, string length, 뭐 string ca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 string length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구하면 이때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문자열 끝은 여기 넓은 자, 0이 넓은 자예요. 0을 만나는 순간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3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D 사이즈가 3이 대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은 문제일 텐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함수를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이너리 속성이 적용된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고 문자열 속성이 적용된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장에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을 때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되죠. 예. 사이즈 오브 함수와 스트링 랭 함수를 했을 때 각각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유는 속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일 포인터와 파일형 구조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포인터, C 언어에서 파일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림을 사용하며 파일 입출력을 위한 파일 포인터를 먼저 선언해야 합니다. 파일 포인터는 실제 파일과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이때 필요한 것이 파일형 구조체입니다. 자, 이 파일형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조체는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파일형 구조체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형 구조체 요건데 이건 타입데프를 이용해서 여기 대문자로 파일이라고 쓰면 파일형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준 건데 구조체 변수 중에 어떤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죠. 별표가 있으니까. 자, 이 작업을 수행해야만 입출력할 파일을 열 수도 있고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형 구조체는 C 언어에서 파일 입출력 라이브러리는 파일형 구조체이며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파일과 관련된 입출력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이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하도 많이 쓰니까 스탠다드 IO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이미 선언돼서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따로 요런 구조체를 정의 또는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변수만 선언해 주면 되죠. 자, 파일 구조체의 내용입니다. 그 정의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는 타입데프를 이용해서 원래는 스트럭트 그다음에 뭐예요? 파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뭘로 쓴 거예요? 파일로 타입데프를 이용해서 축약을 한 거고요. 요 안에 멤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벨에서부터 프레그스 FD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자, 파일 입출력 함수의 종류입니다. C 언어에서 대부분의 입출력 함수는 버퍼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파일 입출력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옛날에는 fop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걸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스캔F를 지금 사용할 때마다 에러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스캔F 언더바 S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거 대신에 요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함수는 파일을 열 때 쓰는 함수인데 여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성공하면 해당되는 포인터 주소가 리턴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널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이 돼요. 대신에 fopen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는 파일을 열어서 성공을 하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fopen은 파일을 열었을 때 그 포인터 주소가 리턴이 되는데 fopen 언더바 s는 0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0이면 파일을 제대로 연 것이 되고 0이 아니면 파일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는 얘기죠. 약간 차이가 있고요.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요거는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을 때는 fread, 그 다음에 쓸 때는 출력할 때는 fwrite, 그 다음에 지정된 서식, 이렇게 포맷을 맞춘다 할 때는 fscanf 언더바 s, fprintf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한 문자 한 개를 읽을 때는 원래 getC, toC 이렇게 썼는데 여기 f를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일에 읽어오거나 파일에 출력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쓰면 자, 그거 외에도 쭉 우리가 입출력 함수하고 똑같이 f만 붙어 있을 뿐이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 다음에 파일을 닫아야 되니까 F 크로즈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각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게 함수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 F가 붙었으니까 파일에 관련돼서 처리가 가능한 함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꼭 파일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파일 입출력이 아니어도 입출력 함수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파일을 쓸 때는 이제 F를 쓰는 것이 F가 붙어 있는 함수를 쓰는 것이 맞다는 얘기고요. 좀 범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F가 붙어 있으면. 자, 파일 읽기 함수. 자, 파일 읽기 함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fopen 언더바 s 함수인데요. 자, 이걸 이용하면 결국은 파일 포인터가 반환되어 실제 파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파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포인터가 반환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맥이 변수가 있는데요. 자, 그 뒤에 이제 어떤 파일을 읽을 때 무슨 목적으로 읽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자, R이라고 하면 리드예요. 리드 약자. 그래서 읽겠다라는 얘기죠. 파일을 처음부터 읽기 위해서 열기를 할 거고요. 근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냐면 RT라고 있는데 T는 텍스트란 뜻이고요. 그다음 B는 뭐예요? 바이너리란 뜻이에요. 바이너리.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텍스트로 읽겠다, 바이너리로 읽겠다. 여기
지금 R 플러스 B라고 돼 있죠. 이 플러스는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자, 쓰기 기능도 추가가 된 거예요. 쓰기 기능도.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읽거나 쓰기를 위해서 열 때, 그러나 이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쓰기 위해서, write니까 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고, 무조건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미 만약에 그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 파일을 다 지우고 새롭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생성해서 쓰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 텍스트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이너리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여기 플러스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W니까 쓰기거나 쓰기 모드지만 읽기도 가능하다. 그죠? 읽기 쓰기가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있으면 삭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A는 뭐냐면 우리가 쓴다고 할 때 처음부터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 덧붙이기라고 싶다. append라고 하는 거죠.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의 끝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열 때 쓰는 거고요.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를 넣으면 이때는 뭐예요?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읽기 위해서 연다는 얘기고요. 파일이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생성을 합니다. 원래 A라는 게 사실은 W의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쓰기 위해서 여는 거죠. 근데 플러스를 하면 읽기 위해서도 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는 바이너리고 T는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파일 열기에서 텍스트 모드는 T가 생략 가능하지만 바이너리에서는 B를 생략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이제 파일을 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함수고요. 이 파일 모드가 있는데, 요 파일 모드에서 이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면 요 T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 바이너리 모드, 즉 이미지 파일이나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 B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을 지금은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fop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파일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일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그래서 요거의 리턴 타입은 주소예요. 주소가 제대로 여기 할당이 되면 제대로 파일을 읽은 거고, 만약에 할당이 안 되면 널이 들어가겠죠. 그럼 널이 되면 파일을 읽는데 실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fopen_s는 요거의 타입은 반환 타입은 요거고요. 요거는 재정이 된 자료형이고요. 여기 error_no t인데 여기에는 정수형으로 정수형 값이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정의했고요. 요 에러라고 하는 곳에다가 fopen_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을 리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러냐고 물어보는 건데 에러가 아니면 0이란 얘기죠. 거짓이면 그러면 파일을 여는데 성공을 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 파일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fopen_s 함수를 사용할 때 반환값에 따라서 파일 열기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이 되면 성공한 거예요. 에러냐라고 해서 에러가 아니다. 아니다가 거짓이죠. 0이 거짓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파일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에러가 0이면 파일을 열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fopen_s 함수는 다음과 같이 반환되는 리턴 값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긴 한데 자 뭐냐면 옛날에는 fp라고 해놓고 요걸 fopen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이
만약에 널이면 fp가 널이 아니면 뭐라고요? 파일을 제대로 연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파일 열기에 실패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fp라고 되어 있는데 이 fp 이제 여기 파일을 열었으면 여기 이제 주소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 주소가 널이냐, 그러니까 할당이 되었느냐, 주소를 할당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파일이 열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0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도 있고 요 fp가 널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두 개의 방법으로 파일을 여는 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꼭 닫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파일을 실행했는데 또 실행하면 어떻게 돼? 읽기 전용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었으면 맨 마지막에 닫아야 뭐 그 다음 사람이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물론 파일을 닫는 함수는 fclose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걸 열었으면 해당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근데 파일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파일이 닫아지는데 문제는 요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닫혀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닫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버퍼에 보관된 요 값들이 다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닫고 싶을 때 프로그래머가 그 위치에다가 fclose라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반드시 fclose로 닫아야 한다.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입력 함수인데 fgetC라고 하는 함수와 getC 요거는 앞에 입출력 함수에서도 배웠는데 여기에서도 파일 입출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키보드가 아닌 파일로부터 한 개의 문자, 이게 텍스트 파일에서 한 개의 문자를 읽어올 때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문자일의 끝을 도달하면 EOF, 뭐 end of file 뭐 이런 거의 약자로 끝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요것이 반환, 리턴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getC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 재변수를 쓰게 되면 그러면 요것은 결국 fgetC라고 하는 요 함수의 이제 를 이용한 매크로 함수다. 그런 걸로 보셔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함수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그냥 요거를 쓰시면 돼요. 그냥 f가 쓰면 파일에 관련된 거구나. 파일을 통해서 입력을 받구나. 그러면 출력을 하고 싶다.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파일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 파일이 출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fputC를 통해서 한 개의 문자를 출력, 즉 기록을 한다, 저장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한 개의 글자를 이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푸시는 fpush를 이용한 매크로 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파일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는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선 fgetC라고 하는 함수를 썼고요. 자, 근데 이걸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글자를 파일에다가 읽거나 쓰거나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자, 결국은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쭉 읽어서 문자열을 읽어서 출력한다든지 또는 만들어진 문자열을 파일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텍스트 파일에서 문자열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fprintf라고 하는 함수, 이게 printf는 우리가 흔히 뭐예요?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죠. 여기에 f가 붙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파일에 기록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printf는 출력 함수니까 파일에 출력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출력할 문자열을 파일에 저장하는 명령어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해피데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파일에 기록을 하고 싶으면 그 파일의 주소를 요 앞에다 써주고 요 문자열을 출력을 하겠다,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rintf하고 똑같다. 단지 뭐야? 앞에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거, 요 파일의 어떤 위치, 주소를 적어 주시면 거기에다가 기록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 포인터 변수죠. 그리고 fp, 포인터로 변수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fopen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error 언더바 t라고 하는 요걸로 정의된 변수에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선언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fp의 주소로 이제 이 파일을 이제 읽으면 여기다가 그 주소를 담을 거고, 자, 이거 읽었는데 여기는 뭐 어떤 목적으로 읽었느냐? 자, 쓰기 모드로 읽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W라고 해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 T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에러가 0이면 파일을 여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패한 겁니다. 실패.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 이 fp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주소가 담는 그릇인데 그것이 널이라면, 즉 할당을 받지 못했다면 파일을 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보는 게 fp가 널이 아니라면, 즉 할당을 제대로 받았다면 파일 열기에 성공을 한 거고, 자, 그런 경우에는 요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파일 printf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파일에다가 뭐 해피데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 기록을 한다는 거죠. 파일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에 해피데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이 두 번째 거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해당 요 파일에 대해서 뭐예요? 닫아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닫는 거죠. 파일을 열고 쓰고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널이면, 즉 파일 열기에 실패했으면 그러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빨라지는 이유가 이게 지금 계속 녹화하는 중에 계속 실패해서 이게 지금 같은 슬라이드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요 문자열 두 개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샘플 텍스트라고 하는 곳에는 해피데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C 파일 있죠? 뭐 CPP 파일이든 그 파일 그 경로에 들어가면 이렇게 sample 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생겨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열면 이렇게 해피데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이제 쓰기 위한 열기 모드가 WT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 경로를 보시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에서 문자열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연다는 건 파일이 닫혀 있으니까 이걸 연다는 뜻이고요. 파일을 열어서 그 내용을 읽어야죠. 읽기를 하죠. 아까는 쓰기였지요. 쓰기를 위해서는 printf를 썼는데, 그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scanf인데 당연히 여기 f가 붙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안전성을 위해서 언더바 s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scanfs 함수하고 비슷하다. 단지 맨 앞에 있는 매개 변수에 파일의 주소 fp를 넣어준다. 네, 그 부분만 추가로 돼 있다.
요거는 뭐 스캔F 언더바 S를 쓸 때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정수형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변수를 쓰지 않더라도 에러가 생기진 않습니다. 요것이 만약에 N1이나 N2가 문자열이다. 그래서 길이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그 길이를 꼭 써줘야 됩니다. 아마 뒤에 소스에서 아마 그 부분을 언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f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일을 위에서는 열었을 거고, 이 fscanf 언더바 s를 통해서 그 파일을 읽어서 지금 순서대로 n1, n2, n3의 값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죠. 근데 다 정수형이니까 정수형을 읽어드리겠죠. 뒤에 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소스 파일이 있는 여기 지금 C 파일 있죠. 요 파일 있는 요 디렉토리에 이렇게 데이터 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파일을 읽어옵니다. 당연히 f open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 통해서 읽어온 다음에 fscanf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찾아서 꺼내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 아까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거를 읽어오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읽기 위해서 파일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턴 받기 위해서 결과값, 호출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 받기 위해서 에러노 언더바 t라고 하는 자료형의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리턴 해줬습니다. f open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매개에서는 3개로 되어 있죠. fp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일명, 이게 읽기 모드냐 쓰기 모드냐, 읽기 모드죠. 읽어서 그 내용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읽었는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에러가 0이라면 파일을 성공적으로 읽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기에 성공을 했으면 성공했다고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를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scanf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 파일을 여기 변수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글자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n1, n2, n3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됐으니까 이 변수에 그것을 화면에서 출력하고 파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파일을 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즉 data.txt라고 하는 파일이 해당 경로에 없으면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 파일 열기 실패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위한 모드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fp에 넣을 값이 아닌 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일에서 텍스트를 하나씩 읽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요것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1, n2, n3 값이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fscanf 언더바 s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 파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다. 아까 사실은 100, 200, 300 있고 그 다음 줄에 500, 600, 700 있었습니다. 요 6개의 숫자를 다 읽어오고 싶다 이런 뜻이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선언을 해주고 파일을 호출을 했습니다. 여기 읽기 모드로 열었고요. 파일을 여는데 성공을 하면, 자,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fscanf 언더바 s를 이용해서 한 번에 3개의 숫자를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글자씩 읽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의 글자를 읽어오는 거죠.
읽어왔는데 성공을 하면, 즉 이게 끝이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읽어온 그 숫자를 출력하는 형태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줄바꿈하죠.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100을 읽어오고 100을 출력하고 200을 읽어오고 200을 출력하고 300을 읽어오고 300 출력하고 쭉 하다가 맨 마지막 700을 읽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 숫자를 읽어오려고 했더니 파일의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요 리턴 값이 뭐가 리턴이 되냐면 EOF가 리턴이 됩니다. EOF가 리턴이 되니까 이것이 거짓이 되니까 while문을 빠져나와서 파일을 닫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은 실행을 마칩니다. 만약에 파일을 여는데 실패했다면 여기에 걸려서 파일 열기 실패가 출력이 되겠죠. 자, 텍스트 파일에서 단어 단위로 문자열 읽어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단어 단위로 읽어오고 싶고 출력하고 싶을 때 한번 그거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을 통해서 이게 두 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읽어오겠다는 거죠. 어떤 결과를 원하냐면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 텍스트 파일은 요 CPP 파일, C 파일하고 동일한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지금 여기 사실은 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PPT 앞에가 있으면 소문자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이고요. 파일명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파일을 찾았는데 없다. 해당 경로에 파일이 없으면 파일 열기를 실패했다는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파일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fopen 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직접 여는데 읽기를 위해서 열고 그거를 열어서 fp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fp를 통해서 얘가 널이 아니면 파일을 성공적으로 열었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파일 열기 성공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fscanf_s인데 잘 보시면 자 먼저 공백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스캔F가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읽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공백이 나오기 전 요것을 하나의 문자열로 보고 그 문자열을 굿이라고 하는 요 문자 배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언더바에쓰죠. 문자열인 경우는 그거의 크기를 그 다음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굿즈 그래서 80개까지만 허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읽어서 어떤 형태로 읽냐면 문자열로 읽어라 이거죠. 문자열로 읽어서 파일에서 이제 문자열로 읽어서 굿이라고 하는 요 문자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서 그것을 화면에다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하면서 매번 줄바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걸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요? 읽는데 끝이 있겠죠. 끝이 되면 그러면 while문을 빠져나가겠죠. 이게 거짓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파일을 닫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널이 되면 파일을 읽는데 실패한 거죠. 파일이 없을 때 실패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파일 열기 성공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입니다. 자, 텍스트 파일에서 줄 단위로 문자를 읽어오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단어 단위로 읽어왔는데, 그죠? 한 줄씩 읽어오겠다는 얘기죠. 이때는 fget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스캔F의 단점이 공백을 기준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요거 getS라고 하는 문자열 전체이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문자열 전체를 줄 단위로 읽어오겠다. 파일이니까 F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txt 파일에서 문자열을 줄 단위로 한꺼번에 읽어오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쭉 쓰고 여기는 문자 한 줄에 들어있는 최대의 길이가 80개 이하를 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을 열어보는 거죠. 읽기 위해 열고 그래서 여는 걸 성공했으면 이런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fgetS는 그냥 한 줄 읽어서 저장할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큼 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80칸 이하로 읽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읽어와서 요 구두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읽어왔는데 만약 있다가 끝을 만나면 즉 더 이상 없으면 그때는 널이 되겠죠. 그죠? 그 널이 되면 그럼 반복문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 문자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널을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기 변수에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모리의 크기를 여기 적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구세, 뭐 구두라거나 뭐 요 변수에 이제 문자에 저장돼 있죠. 그것을 지금 화면에 출력을 한 거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너를 만나면 즉 그러니까 문자를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끝을 대면 그러면 널이 될 거고 그러면 파일을 닫겠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이제 만약에 파일 열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런 문자일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열기 성공하면 요 두 개의 인사 txt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요 두 줄이 복사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입력한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에 출력하는 거예요. 자, 요때 사용되어지는 함수는 요거 getS _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입력된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쓰기를 위해서 열었습니다. t는 생략이 돼 있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아까는 요것이 널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판단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에러가 0이면 파일을 여는데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것이 출력이 될 거고요. 요 두 줄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요 문자열을 요 파일에다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W로 돼 있는데 해당 파일이 그 같은 경로에 있다고 하면 그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만든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요. 자, get s _s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문자일의 크기를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러분들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요 STS는 문자 배열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저장을 하죠. 그렇게 하고 요거 문장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뭐 헬로우라면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한 거죠. 여기는 화면상에 출력을 한 거예요. 입력한 거를. 즉 여기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면 그러면 요 두 번째 여기 파일에 쓴 내용은 요거는 지금 입력했던 그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요 STS에서 읽어와서 여기서 출력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폼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에서 읽어온 거 여기 지금 문자 배열에서 이게 널이 아닌 거 한 글자씩 뽑아 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파일에다 저장하는 거. 한 문자씩 읽어오거나 쓰거나 할 때 fget put c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요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파일을 닫고 파일 닫기를 했다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요 파일을 여는데 실패를 했으면 요 else문에 걸리겠죠.
그러면 요것이 출력이 됐을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것이 실행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을 성공을 하게 되면 요 파일이 있는 위치에 가면 save.txt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이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입력했던 문자열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 스트링과 파일 입출력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요거를 녹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파워포인트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중단되고 해서 특정 슬라이드는 뭐 4번, 5번씩 녹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뒤에 약간씩 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양해 바라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또 이제 목소리가 좀 빨라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이 녹화에 실패할까봐 계속 빨리빨리 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파일을 읽기 위해서 파일이라고 하는 이거 잘못됐죠? 자,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 보통 약자로 fp라고 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는 f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fopen _s라고 하는 함수를 읽어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고 요거를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에러라고 하는 변수. 요것도 사전에 정의된 요 자료용의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 저장을 하고요. 요것이 0이면 성공했다는 얘기고 1이면 파일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파일 모드라고 해서 이제 A냐, R이냐, W냐에 따라서 추가할 거냐, 읽을 거냐, 쓸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읽으면 읽을 목적이 있잖아요. 파일을 읽었다는 얘기는 열었다는 얘기, 열기.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을 내용을 읽을 수도 있고 쓰기도 가능하죠. 보통 읽을 때는 fscan f_s 쓸 때는 fprint f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읽고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파일을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되죠. 요때 여기 파일을 열었을 때에 여기에 이제 뭐예요? 주소 fp의 주소를 담아놓은 변수가 있죠. 여기 포인터 변수인데 요걸 여기다 써줌으로 인해서 이 해당 요거 연결되어 있는 그 해당 파일을 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고 닫고 사이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읽기 쓰기를 쓴다. 요것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